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질문 올려주신 분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회의 때문에 면도를 못했는데요. 좀 양해 구합니다. 달림별림님, 사고 접수가 가능할까 문의합니다. 대치동에서 25인승, 대치동 좋은 동네죠. 25인승 어린이 보호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선 학원 앞 도로에서 3차선에 정차 학원생을 태우고 앞차들이 막혀 있어 후진으로 진로를 확보한 후에 2차선 진입 준비를 하고 2차선에서 여유가 생겨 진입을 하는 중 1차선 주행 승용차가 방향 지시 등도 없이 빠른 속도로 사고 직전까지 경적을 울리며 위협을 해왔대요. 놀란 마음에 서로 멈춰선 상태가 됐고요. 블랙박스 후방 영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화가 났겠죠. 갑자기 튀어 들어갔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내가 탓을 했더니 상대방 운전자에게 당신이 1차로에서 빨리 달려온 거 아니냐고 말하니 상대방도 이제 욕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왜 욕을 하면서 그러냐고 말하던 중 같이 욕을 했다고 하네요. 예, 뭐 내리면 같이 욕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나라는. 네, 욕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욕을 하면은 폭행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욕하지 마시고 조금 신사답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열받으면 욕은 해야겠죠? 자, 그러던 중 차를 세우라고 소리쳐서 그냥 무시하고 진행했습니다. 우측으로 추월하며 차에서 내려 차를 세우라고 또 했어요. 무시하고 또 진행을 했고 다시 왼쪽으로 와서 세우라고 했고 계속 와서 차 세워 이렇게 했나 보네요. 학원에 전화하겠다고 협박하며 세우라 합니다. 학원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차에 붙어있죠. 그 학원에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불이익의 이유는 아이들 있는 데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뭐 그럴 수도 있죠. 욕을 하시면 안 되겠죠.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학원차 운영하십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학원 차를 운행하세요. 노란 버스. 저도 이게 감정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욕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을 신고하려는데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신고가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둘 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내가 신고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신고하면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나에 대해서 따로 조사하진 않아요. 다만 내가 신고를 함으로써 저 사람도 나를 신고하게 되면은 그때는 각각 가해자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신고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신고할 수도 있다. 이걸 보복운전에서 꼭 생각해야 돼. 쌍방에서는 특히나. 자, 누구 말로는 쌍방으로 처리되어 같이 수사를 받는다는데 저 맞는 정보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그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서 그 사람만 처벌을 받지만 그 사람이 나를 신고해버리면 이제 각각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신고하는지 신고하지 않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처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일단 난폭이 아니죠.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맞고요.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초범인 경우에는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 벌금이 나오고 이제 특히나 조금 안 좋은 게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처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보복운전에 대한 영상을 마침 찍을 거예요. 그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신고할 수도 있다. 요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달림별리님 답 드렸고요. 다음 분 볼게요. 쭈님이죠. 네, 대략적인 위반 내용은 수치가 0.07 초범이고 15m밖에 안 움직였네요. 대리운전 기사도 불렀고 대리가 위치를 잘못 찾아서 잠깐 이동했고 사고도 없고요. 150만원 벌금 0.07 150만원 적당한 벌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윤창호법 2번이 6월 25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 전이기 때문에 150만원 나온 거면 적당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거를 감면 신청을 하실 거면은 누누이 제가 설명드리지만 정식 재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식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약식 명령 통지서가 올 겁니다. 그걸 받고 벌금을 내도 되지만 나는 이의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봐서 좀 억울한 사례긴 해요. 보니까. 그래서 억울합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판사님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쭈님 답 드렸고요. 네, 3중 추돌이네요. 아이고. 휘리릭님. 네. 제가 얼마 전 음주 0.146%에서 빨간 전멸 등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아이고. 4월 18일 밤 11시경이었고 그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아직 아무 곳에서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탄원서 반성문을 써놨습니다. 너무 늦게 제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그거는 경찰서에서 부르면 그때 내는 겁니다. 미리 가서 낼 수는 없어요.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탄원서와 반성문을 써놓으신 건 잘하셨고요. 다만 그 탄원서와 반성문이 이제 제대로 쓰셔야겠죠. 그리고 그걸 내실 때에는 경찰서에서 한번 와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갖다 내는 겁니다. 미리 낼 수는 없어요. 상대방 전화번호도 모르고 보험사에선 개인보호법상 알려줄 수가 없다네요. 참 이런 경우가 참 답답한데요. 내가 합의를 피해자하고 보고 싶은데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연락처를 모르면. 왜냐면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찰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도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얘기하면서 안 알려주게 되면은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경찰관님께 부탁을 해서 최대한 물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하시려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물론 나중에 이제 공탁을 걸면서 공탁을 걸 때 상대방 피해자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꼼수기 때문에 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실 그것도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가 보호가 돼서. 그래서 일단 경찰관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 휘리릭님 답변 드렸고요. 다음 분 볼게요. 차니맘님. 무면허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데 취소 기간이 끝나고 죄취득하지 못했다가 가정방문 청소 일을 하면서 차에 장비를 싣고 운전을 했습니다. 지구대에 가서 적발됐고 조서를 썼어요. 경찰이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저희도 조회가 뜨면 조사를 해야 해서 안 하면 저희도 징계를 먹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냐면 순찰차 보시면은 그 삐뽀삐뽀 하는 여기 옆에 동그란 게 붙어 있어요. 그게 인식 그 어떤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이 됐거나 뭐 면허가 취소된 차량들의 그 번호가 인식이 됩니다. 자동으로 인식이 쭉 돼요. 스캐너가. 그래서 그걸로 걸리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무면허 운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서를 썼고 양식을 갖다 주더라고요. 따라 쓰라고. 다시 무면허 안 하겠습니다 라고 썼고요. 기혼이고 사모님 계시고 아이가 있고요. 영세민 수준으로 수입이 없어 힘듭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면허나 벌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면허나 벌금에 대한 부분은요, 면허 취소 기간이 끝나고 면허를 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 때문에 못 따다가 적발되신 사건이거든요, 이 무면허가.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밖에 없어요. 자, 기소유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검사님이 죄는 지었지만 한번 봐줄게 라고 하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도로교통법 82조 제2항에 따라서 벌금도 나오지 않고 면허도 바로 풀려서 원래대로 면허를 시험 봐갖고 따시면 됩니다. 바로. 기소유예 나오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상을 산이님께 드릴 테니까 이따 한번 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분. 자, 마지막이네요. 오늘 굉장히 길게 달려왔습니다. 고민하는 피해자님이시네요. 우선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상주행이었고 상대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20%의 중앙선 침범해서 제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대물은 접수된 상황이고 아직 대인은 접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이번이 음주운전 3번째랍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현재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네요. 가해자가. 저는 사무직 근무 중이며 연봉이 3,600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남을 가졌고 대인 접수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합의금 2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거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주 3회면 제가 대인 접수를 하지 않아도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테고 제가 대인 접수를 하면은 처벌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라고 하셨네요.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적당성의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이제 피해자 내용인데, 항상 이제 저는 보통은 가해자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자 것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손해사정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합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손해사정 업무는 주로 피해자 편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금에는 그런 제시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합의라는 건 말 그대로 쌍방 간에 마음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자기들이 합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합의금은 없지만 제가 좀 기준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이분이 굉장히 의뢰인 그 상담자님 말대로 심각한 상황이죠. 3아웃인데 인사사고가 나면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 절박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2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민사 합의를 하지 않고 200만 원을 줬다면 솔직히 좀 덜 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면책금만 내도 보험사의 대인은 3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이다이로 한다면 가해자가 적어도 피해자한테 300만 원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보험사에 접수를 안 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300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알파라는 거는 이제 의뢰인이 상담자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보험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면은 대인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인 접수가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플러스 알파고 여기에 이제 형사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아마 300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아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부르면 또 가해자가 고통에 빠져서 아예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적정한 선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300 플러스 알파다. 정확하게 제가 얼마라고 제시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그분의 형편이 있으니까요. 뭐 제가 뭐 1000만 원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뭐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적정한 선에서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겠고 300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길게 했네요. 내일 그 근로자의 날이죠. 저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라 내일도 일을 합니다. 질문 좀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